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찬성하시는 5분 의견과 반대하시는 5분의 의견을 오늘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좀 발언을 하실 분들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발언을 하실 때는 3분 이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총 10분이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5분씩, 3분씩 하더라도 3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전략하기 위해서 꼭 3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의회 인사는 이경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드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동포사회를 위해서 우리 애국동지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한 2달 전에 이승만 기념 사업회 공청회 건에 대해서 그 애구스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한 2달 전에 동포사회 과연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동상에서 당후일성을 동포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식 한일의 공문이 발송됨으로써 우리가 거기다가 심도 있게 좀 애꾸스하고 여러모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좀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하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과연 우리 동포사회에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우리 한민족의 인내와 여러 가지 한인사회의 어려운 점들을 이번 기회를 위해서 단합된 모습 동포사회에 좀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 의견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또 내년도는 또 힘있고 힘차고 단일화된 우리 한민족의 발전을 화합일 차원에서 같이 심도있게 결정하는 걸로 우리가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여러분께서는 뭐 각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의 철칙은 우리의 주권은 우리 동포사회에 있으니까 동포들이 원하시면은 어떤 행사든지 저희들이 한인의 대표로서 여러분 앞에 정중히 발표를 하고 그 의견의 조율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겠다는 신념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꺼리낌 없이 찬성, 반대 의견을 토론해 주시면 특히 이 자리에서 인신공격이나 정치적 공격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흐트러지거나 동포사회에 흑점이 넘는 이런 결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디나 프리토크 미디에이션 자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의견 조율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자기 의견에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인신공격하는 것은 배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이 넘으면은 마이크를 꺼서 중단시키고 더 불합리한 조건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다 조율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자 직권으로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동포사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동포사회가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동포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 사회적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의견 제출을 하셔서 지금 우리 세우께서 말씀하셨지만 찬성 5명, 반대 5명, 3분 이내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일어서셔서 애국가하고 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을 하고 선국승년에 대한 묵념, 기도, 한의회장 인사말, 이승만 기념 사업회장 인사 말씀하고 에코스 애틀란타 지회장 오다기 회장님께서 공청회 개최 건립 취지 설명을 한 다음에 찬성 반대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우리가 이 공청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애국가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사
대안으로 길을 보전하세. 선국선대는 묵념 바로 우리 대표 기도를 우리 목사님께서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개기도 좀 하시죠. 네. 됐어요. 개기도 하시고. 들고 할 거예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연말을 앞두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메가더 동사거리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 동상을 이 뜻깊은 한인회관 앞에 세우기 위해서 공청회로 우리가 모여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서로가 토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 아틀란타 지역에 허락하신 이 귀한 한인회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귀한 사업을 위해서 190여 분이나 되는 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다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그분들이 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뜻깊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의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동포사회에서 에쿠스에서 정식 서류 요청이 들어왔고 한인의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우리가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이거 공청회를 하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동포사회가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옛것을 알고 우리가 현재를 안다는 말씀처럼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어떤 것이 동포화합과 서로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이 될지 또 우리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인할지 이런 미팅으로 저희는 오늘의 공청회를 열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님이 표현하신 대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승만 기업 사업회장님 유명한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안 오셨어요? 네. 그러시면은 우리 에쿠스 애틀란타 지회장님이신 오대기 회장님께서 공청회 개최 건립 취지 및 인사 말씀을 지금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저희 우리 유명한 목사님 잠깐 일어서세요. 소개 좀 하게. 우리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박수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에쿠스는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에쿠스가 무슨 뜻이냐면 American Korean United Society입니다. 한국말로는 한미연합회고요. 미국에는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그 4월 작년 4월 달에 애틀란타에서 그 Sugar of Country Club에서 창립을 하였고요. 저희도 그때 같이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고 이제 주중광 박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저희 그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있게 하신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세종대왕도 계시고 을지문덕도 계시고 가깝게는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다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건국에 정말로 훌륭하신 분은 누군가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첫째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선배시고 두 번째는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80년 전에 대한민국을 4대 강령으로 창립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 세 번째는 여러분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목사님은 그분은 기독교 입국론을 해가지고 벌써 80년 전에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10만 명밖에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앞을 내다보시고 100년을 내다보시고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선인이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로 훌륭한 게 한미 방위 조약을 갖다가 미국이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 방위 조약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침입을 당하면은 미국이 automatically 군대가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반대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미 방위 조약 올해 72주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에쿠스가 이제 창립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까 그러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훌륭하게 일하신 건국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참 위험한 절체절명에 있었잖아요. 거만다 다 뺏기고 경상도에 조그마한 부분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메가더 장군을 누가 통역을 하셨냐면 잔 리라고 96 years old인데 올해 5월 1일 날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례식을 치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5월 2일 날 그 잔 리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대학 선배시고 또 예일대학교랑 1950년도에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국제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의 재벌들 기업들 위해서 국제 소송이 걸리면 60년도에 대한민국 큰 컴퍼니들이 다 지는데 우리 잔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주었고 주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메가더 장군 통역관으로서 같이 걸어 들어가서 광화문에 거기 가서도 태극기랑 그 성조기 이렇게 걸 때 본인이 같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간증집을 갖다가 이제 시 쓰시고 그런 걸 갖다가 내년에 쓰시는데 그 머릿말을 저한테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년 5월 1일 날에는 그 잔리 그 간증집에 시 쓰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그 시집이 나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에쿠스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애틀란타가 전 미국에서 노벨상 평화상을 제일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아틀란타가 5명이 받았대요. 5명이. 그래서 카터 대통령도 받으시고 저희 흑인 목사님 돌아가신
그 목사님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걸 갖다가 한미 동맹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주 박사님이랑 에쿠스 우리 그 회원들이 뭘 하기로 했냐면은 두 분의 동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이 영원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를 그렇게 만들자. 그러면 한인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기림은 한국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고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시 태평양 사령관으로 한국의 해방과 건국이 큰 기여를 했으며 공산 침략 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 성공적인 격퇴와 항구적인 한미 동맹 체제 구축을 가능케 하였기에 이를 상기함이 당연하다. 그 분단된 조국 현실 속에서도 지금도 이념 전쟁이 계속하고 있고 반미 주한미군 철수 구호가 난무하는 이때에 긴밀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이승만 메가더 동상의 건립은 매우 시기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제 뭐 다른 건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데 돈을 달라는 일은 참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친구 중에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제일 힘든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지난 1년 동안 20만 불을 모았습니다. 20만 불을 모으고 우리가 창립할 때 누구를 그 키노트 스피커로 누구를 불렀냐면은 임용근 상원의원을 불렀습니다. 오레곤주에 상원의원을 3번 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원의원을 2분 하셨는데 무지무지한 애국자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CBMC를 통해서 몇십 년 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비행기값도 드리고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0불을 저희가 썼습니다. 행사할 때. 그때 이명근 상원의원은 메가더 장군 동상을 불살리려고 그럴 때 이명근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신문에다가 그 동상 나한테 달라. 미국에다 잘 모시겠다라고 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명근 상원의원이. 그래서 이명근 상원의원을 제가 이렇게 모셨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근 상원의원은 미네소타에 있는 공장에서 메가더 장군 동상을 오다를 해가지고 그 오레곤주에 지금 그 6.25 참전 용사 있는 쪽에 그 동상을 갖다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청회랑 모든 게 다 끝나면은 마음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한번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을 미네소타에 있는데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회 간에다가 안 하려고 저는 1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디를 가려고 그랬냐면은 그 스톤 마운틴 그 리 장군 동상 앞에다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리 장군이 웨스트 포인트가 오픈한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1등한 사람이 리 장군이래요. 그리고 2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가더 장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등, 2등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포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위원장님이 그 공화당 출신 그 상원의원이신데 금방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와서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많이 쓰고 굉장히 슬펐죠. 그 일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수완이의 그 전쟁 기념 파크를 새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보고 장소를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방 되나 보다 해서 그 시장님이랑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금방 될 것 같았는데 한 분이 디시전 메이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 가셔가지고
온담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0명이 또 모여가지고 그 여자분이 절대로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수완이 씨를 위해서 뭘 해줬냐요.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뭘 해줬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동상을 그냥 미국 파크나 이런 데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있는데 다운타운에 있는 평화의 그 파크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한 6명 정도 동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어렵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5만 불이 거기는 더 들어가고 두 번째는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은 파킹을 해야 돼. 파킹장에 돈을 내야 되고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인회관에다 하면은 한인회 행사도 많고 또 외국 사람들도 또 이렇게 오고 그래서 한인회에다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20만 불을 그 펀드레이징을 해서 8천 불을 써서 19만 불 정도를 저희가 이제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을 제작하는데 세 군데 이제 공장을 제가 이제 아는데 얼마 전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갖다가 미군 부대에다가 세웠어요. 4명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분들도 1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레곤에서 했고 하나에 15만 불씩 줬대요. 한 사람 앞에. 근데 굉장히 크게 했고 그 다음에 그 CD에서 하는 그 동상 관계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30%가 더 비싸요. 45만 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명구 상원원이 메가더 장군 동상을 만든 미네소타 공장에서는 30만 불이면 저희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9만 불 현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11만 불만 하면은 내년 11월 그 초가 그 미국의 큰 그 국경일인데 저 뭐죠? 베테랑스 데이 전에 이제 끝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또 빨리빨리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러는데 이 동상을 오다를 하고 나면은 1년이 걸린대요. 그 동상. 그래서 미네소타만 그러는 줄 알고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다른 데도 1년 넘게 걸린다고 그러고 다른 데도 1년 넘게 걸린다고 그래서 이게 동상 다 되고 가결이 되면은 1월 달에 이제 에쿠스랑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어벨러블 하신 분들은 그 미네소타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동상을 오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1년이 넘게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짓든가 빌딩을 건축한다고 그러면은 1년이 걸린다고 그러면은 꼭 시간도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더 많이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내년 11월 초까지는 나머지 11만 불을 펀드레이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1월 달에는 이거를 끝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상 건립의 장소의 적절성은 한인회관은 지역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고 한인회관은 한인들의 공식적인 행사와 모임의 중심지이고 한인회관은 공적 기관의 회관으로서 관리와 시설 안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도 벌어야 되겠고 또 동포들이 20만 불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해주셨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20만 불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제 뭡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그러는데 저희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이제 식구들을 만나느라고 뉴저지 갔다가 뉴저지에서 비행기 못 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못 탔으면 어제 이제 밤새도록 이제 렌탈카 해가지고 운전해서
오려고 그랬어요. 운전해서 오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타서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뭐 한 자리도 안 비었네요. 그죠? 한 자리도 안 비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송상철 목사님이 오늘 오신다고 꼭 그랬는데 지금 도착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래 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행 과정에서 우리 찬성분에 대해서 5분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겠다 올라오는데 우리 반대자 입장에서 의견 조율을 하시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내 의견은 좀 피력해야 되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한 3분 정도 찬성 말고 반대 측면에서 좀 자율적으로 토론할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조율이 필요하시거나 더 가능한 분이 있으면 한 3분 정도 신청을 해주시면은 요 5분이 끝난 다음에 3분 정도 의견을 듣는 걸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질문은 보다도 일단 진행 과정에서 찬성 5분 듣고 또 반대 의견 듣고 나머지 엑스트라 타임에 우리 또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들이 또 최종적으로 좀 왜냐니까 우리가 이제 동상 건립은 이제 워낙 경비 측면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저도 한 2달 동안 이 동포사회에서 좀 조율을 하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왜 동상 같은 거 몇십만 불 들여서 한인회관에 하는데 한인회관 발전기금이 아니고 동상에 그만큼 돈의 소요도 몇십만 불 소요되는 돈을 우리 2층에다가 우리 손호상 기념관이 있으니까 우리 역사관을 활성화 측면에서 좀 역사관을 멋있게 조율이 되고 어느 뭐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동포사를 위해서 전시관을 2층에 기념관으로 변경을 해서 멋있게 꾸며놓으면 그게 또 경비면에서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좀 있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관점도 생각해 보시고 일단 이 자리는 뭐 강압적인 자리가 아니고 자율적인 토론 미디에이션 자리니까 그런 의견도 좀 조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백성식 목사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신문사의 백성식 목사입니다. 라스트 네임이 가나다라 순으로 제가 빠른 모양이죠. 예. 공청회 광고물에 그 설명한 건립 취지라든가 장소 문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강조하는 차원에서 중복된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나를 기억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여 마음에 새긴다 하는 뜻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중요한 절기로 기념하고 있잖아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이 행사를 치르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승만 메가도 동상 건립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건국 대통령을 기억하자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미국 땅에서는 무엇보다도 6.25를 통한 한미 동맹을 기억하자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의 건국 대통령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세계 최초의 공산 침략 전쟁에 대해서
함께 미국이 그리고 한국이 함께 혈맹의 전으로서 피를 흘렸다 하는 것이 호소력이 더 크다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두 분의 공통 부모가 뭡니까? 6.25와 한미동맹이고 또 분단된 조국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함께 통일의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6.25를 상징하는 두 분의 동상을 함께 세우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공산주의가 기슴남침한 전쟁이고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 세계의 유엔군들이 함께 참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미동맹을 태동케 한 전쟁이다. 하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서 75년째 분단의 아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항제전장의 의식과 함께 통일의 꿈을 갖게 하는 전쟁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6.25와 한미동맹을 상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상기하려면은 적절한 상징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지역에서 저쪽 그 6.25 행사를 할 때에 저기 그 잔스크릭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 앞에서 총영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너무나 비좁아요. 역사적인 상징성도 부족하고 한미가 연합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질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승만 메가더 동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실존 인물을 근거로 한 실제적인 상징성을 제공해 주리라 봅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메가더가 소령 시절일 때부터 친근하게 지내왔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찰떡궁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두 분 다 신앙도 좋았고 그리고 미래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같은 통찰력을 가졌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동상을 세운다면은 그 앞에서 한미 연합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장소가 필요한데 넓은 공간을 제공해야 되겠죠.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되겠죠. 또 관리와 시큐리티를 제공하는데 용이해야 한다 하는 충분 조건이 만족돼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인회관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비록 공간적으로 한인 사회의 지리적 중심지는 아니지만은 목사님 한인 30초 사회의 남았습니다. 구심점이자 또 행정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30초 남았습니다. 또 마무리하시죠. 주차장을 비롯해서 수백 명이 실외에서 한미연합으로 품위 있게 그리고 한마음으로 행사할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저는 이 한인회관이 단연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진철 회장님께서 발언을 해주겠습니다. 유진철 회장님 나오시죠. 발언 시간은 저희가 맥시멈 3분으로 정하고 3분 안 끝나면 제가 벨을 울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상징성,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저희랑 같은 미주 동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뭐래도 우리 초대 건국 대통령이시고 또 메가더 장군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6.25 전쟁 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 한미동맹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그런 혜택을 보고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잘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나라가 만약 독립이 안 되고 그냥 일제 일본 치하에 살고 있었다거나, 또 건국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안 계셨고, 또 6.25 전쟁이 없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 지금 애틀란타에 살고 있지 않았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 후래도 우리가 우리만의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 한일회관에 와서 이 한일회관이 앞으로 100년간 있으리라 저는 믿으면서, 혹시 다른 데로 옮겨가더라도 저 두 분 동상은 있으면서 이건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평가가 다 틀리겠지만은 적어도 100년 전에 저분의 그 스펙을 보면은 조지 워싱턴의, 하버드의, 프린스턴의 그런 학력, 지금도 대단한 학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런 스펙을 갖고 있으면 대단한 건데, 100년 전에 저분이 벌써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그때 당시 미국을 잘 알기 때문에, 저분이야말로 미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위정자들은 미국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적어도 미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모든 군인들이 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왜? 그 옛날에는 웨스트포인트나 그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하버드나 프린스턴 정도의 그런 레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장교들이 한국 가서 한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적에 그 대통령의 그 스펙을 보면은 완전히 yes sir, no sir가 나오는 거지요. 그 정도로 그 리스펙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우리 한일회관에서 여기에 저 두 동상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으면서 찬성 발표를 이만 끝이겠습니다. 3분 됐죠? 3분 안에 됐죠? 예, 감사합니다. 3분 10초 쓰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권명우 회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권명우 회장님 어디 계세요? 권명우 회장님은 워낙 말씀을 잘해서 2분 안에 끝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누구보다도 강력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오늘 이 모임이 동상 건립을 한일에다 세우느냐 마느냐 하는 찬성과 반대 의견 때문에 가진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상 건립 결정이 이전에 내가 접근 과거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30년 전 한국학교가 사용하고 있던 한인 천주교 교육관이 노후화가 돼서 사용 불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학을 앞두고 위기에 처해서 있을 때 한인 사회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사무실도 없는 이런 형편이 돼서 한인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 정부와 교육관계 기관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거 참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자기네들이 적극 도와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빈 빌딩이나 뭐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 저희가 한국 학교가 영어나 미국 역사나 또는 미국에서 필요한 교육기관이었을 경우엔 아마 실제 장소가 결정됐을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은 여긴 미국입니다. 미국 공공 건물이나 공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데는 외국 대통령이나 외국 동상을 미국 세금으로 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의 그런 견해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 때문에 동상 건립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한인회관 아니더라도 어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리 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그 동상 건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논이나 이런 거 분분하겠지만 현재 어디다 세울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장소는 여러 가지 그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한인의 문화회관이라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세울 장소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건립위원회 관계자들을 돕고 우리가 동상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한인회관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우리 신영규 회장님 나오셔서 3분 동안만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기 앞에 얹어서 보니까 얼마나 오셨나 그랬는데 이 귀한 분들이 귀한 말씀 해주신 거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가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또 저대로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특히 세 분을 존경하고 생각한 눈물도 나고 하는 분이 계신데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저의 친 부모님 거기서 특별히 아버님이시고 또 셋째는 이승만 우리 초대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초창기 배제 학당에 들어갈 때부터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이제 그간 전에 내려오던 왕 임금 황제의 그걸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민주적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 하고 선동하다가 영창 들어가서 사형까지 받은 분 아니십니까? 그 외에 아주 세세한 것부터 영창 그 교도소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또 거기서도 특별히 공부에도 열심히 하셔서 영어에 특출난 실력을 나타내서 사전까지 만드시고 하는 그런
또 그 가운데 그 무지무지한 고문을 받으셔서 정말 우리가 봐도 얼굴이 떨리고 그런 걸 우리가 어려서도 보고 자랐는데 이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예, 저는 이 미국 이 정말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대단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련이나 중국 가서 살았으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된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서 살지만 그러나 몸은 여기 와서 살지만 아직도 생각은 한국에 많이 가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관세를 하든 뭐 어쩌든 그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또 근데 이걸 쭉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됐을까? 그 공산주의 속에서 소련, 중공 이 어마어마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굳건히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산다는 게 참 신기도 하고 고마운 일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도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 초대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국가가 아닌 공산국가가 여러 가지로 더 우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알고 민주주의를 몸에 배인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도 안 계셨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됐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나아가서 건국 후 3년 있다가 공산주의는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이 동란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극복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승만 박사 같은 미국과 절친하고 미국에서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대한민국, 그래서 미국의 의시에서 또 유엔에서 모두 합력을 해서 참전을 했고 또 거기부터 오래전부터 우정을 가지고 지내던 메가더 장군도 계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이 6.25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큰 역할을 하신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전란이 끝나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방위조약이라는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것을 생각해내시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얼마나 어렵고 미국에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모든 방법 혼신을 다해서 그걸 이루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전쟁 없이 안전한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반대파도 그렇고 대한민국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독재 집권을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단점이고 오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걸 느끼는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난 더 오래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그전에 자유당 그 집권당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속이다시피 해서 강권해서 그때 지금 우리도 80이 넘었지만 그때 80 지금 80은 다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그렇게 해보지 하는 식으로 해서 삼선 개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제 그만 그거 다 끝나고 그래서 4.19까지 났습니다. 4.19까지 났죠. 보통 대통령까지 나 같아도 위수령 다 발동해가지고 다 조치해가지고 집권 유지합니다. 그때 충분히 하고도 할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안 하시고 그 대모하다 다친 군중을 위문을 가시고 병원에 사실 아닙니까? 국민이 원한다면은 나는 하야하겠다 하는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위배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을 장기 독재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반대파들은 다시 각성해야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구 회장님께서 3인분을 말씀하셔서 예, 2인분, 2인분, 3인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김학규 회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앉으시니까 마이크가 울리더라고요. 그 앞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오니까 이 남아답지 못하게 좀 떨립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그 한국을 갔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고 김종필 총리 할 때 김종필 총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의 스커트와 말은 짧을수록 인기가 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아주 선물에 받아줬어요. 그래서 오늘 되도록 짧게 얘기를 하려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 6월 26일 1950년이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1950년 6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본에 있는 메가도 장군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6월 26일 새벽 6월 25일 새벽 5시에 북한군이 휴전선을 38선을 넘어왔죠. 그런데 6월 26일 날 새벽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도 장군한테 전화를 해서 그 새벽에 전화를 하니까 그 부관이 지금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나 이승만인데 깨워. 그러니까 이 부관이 이승만이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여튼 물론 영어로 했죠. 이건 난 지금 한국말로 하지만 이승만 박사가 이제 영어로 아주 참 굉장히 미국 사람보다 더 잘했대요. 메가도 장군을 깨우라고 말해 소리 지르니까 사송장군도 아닌 오송장군을 새벽에 어떻게 깨우냐고 말이지. 그래서 상당히 그 부관이 아주 괴로우니까 나 이승만이야. 그러면서 한국의 코리아의 프레지던트라고 말이면서 깨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깨웠어.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한테 굽실대는 게 아니고 제너럴 메가더 하면서 소리 질러요. 당신 말이야. 내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당신이 미군을 철수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야. 빨리 이 병력 동원해라고 말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메가더가 저는 알았습니다. 프레지던트 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면서 아주 메가더 장군이 바로 병력 동원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 6.25 사변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소리 수복되고 북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동상 건립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3분 안에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규 회장님은 ROTC 장교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애국자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용복 회장님께 나오셔서 잠깐 발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해서 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유교원 아들이 중학교 때 있습니다. 그때 어려웠습니다. 충청도 촌놈입니다. 만약에 저기 계신 이승만 메가더 장군 없었으면요, 저는 지금 김정은 밑에서 살 겁니다. 여러분 멋있게 지금 차려입고 미국에서 사시죠? 왜 어떻게 여러분 미국에 왔어요? 저분들 없었으면 우리가 없었어요. 지금 저도 무슨 살이 하고 있을까요? 제 자식도 훌륭히 일했어요. 여러분 저 두 분에게 감사합시다. 동상만 세워요. 더도 세워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이 많으시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사의 우리 입장에서 우리 권무환 회장께서 잠깐 발언 하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권무환입니다. 동네 어른들 다 오셨네요. 저는 충청도 칠갑산인데 제가 어렸을 때 환경이 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과수원도 하고 농사를 이제 크게 지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장영순 국회의원이었어요. 뭐 혁명세력 그 군 법무관 출신이라는데 그분이 한번 3선 4선 하신 것 같은데 홍성 청양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유세 때도 이제 가끔 저희 집에 오셨어요.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집권당 제 아버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큰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큰 데. 사람 많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때는 거의 다 뭐 그쪽에서 충청도 쪽에서는 공화당이 다 저기 이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듣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군대 생활을 다행히 전투경찰로 중앙청 경비대에서 제가 3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바로 앞인데 아침에 눈 뜨면요. 기상에서 대통령 어록을 들었습니다. 어록 한 20년 동안, 20분 동안. 그러니까 저희 경비원들 한 150명 되는데 뭐 서울대, 연구대 뭐 대마하고 이런 애들도 많이 있지만 그 대통령 어록을 들음으로 해서 국가관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나가서 외출 나가서 예방 나가서 야 대마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릴 정도로 사상이 변하고 젊으실 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항상 저는 이제 국가관 해도 제가 전투경찰을 굉장히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안보라든지 이런 게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우선 이제 한국 정치 역사가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쭉 지나왔지만은 어쨌든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서 약간의 이제 좀 실수라든지 좀 뭐 잘못 보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유학하고 전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에서 하버드, 프린스 다 공부하신 분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 감각이 굉장히 하시잖아요. 유럽도 왔다 갔다 하고 국제적인 제가 책을 많이 봤는데 제가 건국 대통령 또 영화 보면서 제가 또 다시 또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 초대 건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존경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은 저런 뭐 동상 같은 거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이게 모금해서 여러 사람이 협조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소녀상 건립할 때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공청회 때. 그때 와서, 그때는 이제 소녀상 그쪽 주최측이기 때문에 100명이 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95%가 찬성을 했어요. 아니, 그냥 그때 이렇게 찬반 이렇게 했나 했는데, 그것도 저는 제가 지금 왜냐면 제가 충청도기 때문에 또 호남 쪽 있는 제 친구들 향후에 출신을 만나고 하면 그 사람들도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뭘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 하는 솔직히 좀 약간 반대 의견도 좀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소녀상도 또 돈을 좀 만들어놨잖아.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인회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소녀상도 그냥 잘 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메가더 원수 동상도 같이 한인사 적당한 장소 잘 찾아서 돈 들여서 만들겠다는데 같은 자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오늘 이렇게 공청회 일부가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긴 한데 그렇게 하겠다고 돈 들여서 동상 하겠다는 거 그렇게 말리지 마라 하고 또 소녀상도 자기네 좋아서 모아서 만들었잖아요. 저 생각은 그래서 같이 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메가더 원수 동상 세우는 것에 대한 전 아주 철저하게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권유한 회장님 말씀 들었고, 제가 약정한 우리 인원분이 한 분이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발언을 꼭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하셔야 되겠던 한 분 딱 계시면은 손 들어 보시죠. 김일호 회장님 발언하시겠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전 찬반 토론회로 올라온 게 아니고 저는 현재 그 아틀란타 한인회관 건물 관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우리 이승만 동상 건립관리위원회에 제가 좀 제안을 좀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이 한인회관에는 동상 세우고 세우고 이런 장소는 원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소녀상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승만 메가더 장군 동상 이렇게 세우기로 이렇게 공청회를 열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한인회관은 누구 개인 게 아닙니다. 이게 한인 동포들이 돈을 걷어서 이게 산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관해서는 여기 놓는 거를 찬성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분도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또 총회를 통해서 놓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놓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한 3가지만 한번 우리 동상 관리위원회에 우리 건물관리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놓는다고 결정이 되면은 우리 건립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의논을 한번 해봐야 돼요. 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산만 갖다가 그냥 뻘쩍 세워놓고 나몰라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동상 세웠어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동상만 세워놓고 우리끼리 맨날 어떻게 행사할 때 왔다 띡 보고 그냥 가는 것보다 이 동상의 의미라는 건 그래서 저런 공원이나 스톤 마운틴이나 다른 공원에 있으면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설명서나 이런 게 있으면은 보고 이해를 할 텐데 한인회관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문 닫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인회관에 1년 내내 여기 한인사에 사시면서 한인회관 몇 번 와보십니까? 일부러 오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행사 때나 마지못해서 행사 때 왔다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게 답니다. 그러면은 이 동상 세워놓고 이런 홍보나 알림이 없으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상을 세웠을 때 건립위원회에서 이승만 동상 건립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이 동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여기 있는 한인 1.5세, 2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걔네들이 와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또 한국 학생들뿐이 아니고 1.5세 2세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메가더 장군 동상이 같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가더 장군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별 5개 원수,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기네 영웅입니까? 그런 여기 주류 사회에 있는 학생들, 학교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직접 와서 또 우리 그 아픈 한국 전쟁에 관한 역사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 제안서를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이제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박수 치세요. 치려면 크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워놓으면은 이 관리하는 데도 또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세종대왕 강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 그 청소 안 해보세요. 새가 앉아갖고 똥 싸고 여기 다 막 똥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여기도 안 그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동상만 세워놓고 관리나 유지 보수가 안 되면은 이 동상 자체가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이걸 세워도 앞으로 또 관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또 건립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우리 건물관리위원회 한번 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저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누구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전 한인 동포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동포들의 재산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누가 사용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예로 뭐 한인회가 발전기금을 한인회에다가 낸다든지, 그래야 한인회가 운영이 되고 한인회가 건물 자체도 유지 보수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새? 한인회 간에서 행사하지 말자. 그죠?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각 단체에서. 왜? 한인회 간에서 행사하면 그 돈 이용기 회장한테 도와주는 꼴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건물은 이용기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이게 건물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맡고 있지만은 그런 수익이 안 들어오면 건물 관리 보수 유지 못합니다. 세금도 못 내요. 제가 한인회장 할 때 한 달에 10,000불씩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면 싸게 해달라, 왜 비싸게 받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한인회관 이 큰 거 45,000 스퀘어피트 건물 누가 관리합니까? 한인회장이 개인 돈 내서 합니까? 못합니다. 그건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지금 한인회장이 그런 능력도 없으면 그만둬라. 그런 사람들 와서 해보라고 그러세요. 여기 전직 우리 백이성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저도 했습니다. 우리 다 개인 돈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인회관을 올바르게 사용해 주셔야 유지 관리가 되고 앞으로 이 한인회관이 10년, 20년, 50년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한인회관 관리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건물관리위원장이라서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은 이런 그런 동상이나 이런 거 여기다가 그 안치를 할 때는 한인 사회 전체 재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또 발전 기금도 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건물관리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저희 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태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지만은 이렇게 순조롭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참 오늘 분위기도 좋고 여러분들 열정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열정이 한인 동포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단들에 대해서 기자분께서 혹시 질문사항이 계시면 한두 번 여기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기자분들 또 뭐 의문사항이나 또 무슨 건의사항인가 우리 동포사역에서 하실 말씀에서 기자분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희성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고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하세요. 그 자리는 안 나오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한일회장 백유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립위원회한테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요. 다름이 아니라 소녀상 자리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 빈 자리에는 절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놓지 말고 그거는 빈 공간에 다음 어떤 회장이 들어오면 또 틀림없이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 제 생각에는 그 자리는 빈 공간으로 놓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의 거리가 계속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내가 건립위원회한테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 회장님의 그런 소견들은 우리가 다음에 에쿠스에서 또 심도 있게 한인회와 협의해서 장소 결정은 연말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연말에 가서 그 당을 윤곽적으로 하고 이번 모든 회의는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끝내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